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쉬웠죠? 쉽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그냥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시험도 1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게 한 10개 이상은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오늘 처음 보는 지문들도 꽤 보일 거예요. 예, 그거는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법이 개정돼서 신설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최근에 개정된 게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이 100개를 제가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만 공부하고 시험장 가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정된 게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반영될 것을 제가 이제 찍어요. 이것은 시험에 반영이 되겠구나, 개정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개정된 것만 다 공부한다 그래도 남은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공법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신문 기사 나오면 그것도 오려서 스크랩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이제 추록이 이제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그거 갖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체크해서 보시고, 어차피 문제 풀면서 또 체크가 될 겁니다. 예. 자, 1번 문제는 누구나 다 맞히라고 1번에다 정답을 넣어놨습니다. 예, 예, 기분 좋게 출발하라고. 예, 근데 1번 지문은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는 5개의 지문이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묶어놨는데요. 1번 지문이 2번 나왔을 때 틀린 사람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왜 틀린 사람이 많았냐 그러면은 예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요. 국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시 계획 써놓고 나서 요 세 개를 써놓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예, 담당 공무원이 도시 계획은 세 개인 줄 알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국토부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시던 분은 큰 글씨로 세 개 나오니까 그게 눈에 익어가지고 틀리신 분 계셨어요. 대부분은 이제 국토부 안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다 맞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국토부가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고쳐놨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정답이고요. 2번 지문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중에서 맨 마지막 문장,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6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단어 3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한 번 딱 나왔고, 4번도 역시 시험에 나왔죠. 도시군 계획은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5번 시장 군수가 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종합 계획이 있었죠.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죠.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과 부합되게 해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이 5개 지문 다 시험에 나오던 것들이고 2번 문제는요. 역시 광역도시계획.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광역도시계획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요. 거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1, 2번 문제는 기분 좋게 풀고 한 5번까지 풀었는데 5개 다 맞췄다. 2차 무조건 붙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서 몇 개만 더 맞춰도 일단 과락 넘기지. 그렇죠? 공법 과락 넘기면 2차는 거의 50% 붙습니다. 공법 50점 맞았다. 2차 거의 합격이야. 예. 공법 60점 맞고는 2차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토픽에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일단 공법은 과락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 과락. 근데 과락 맞기도 힘들어요, 사실. 거저 맞히는 문제가 10개 이상 있거든. 1초 만에 맞히는 문제들이. 예. 억지로 과락 맞기도 힘들다니까, 실제로. 예. 이 광역도시계획을 틀린 거 3번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렇죠? 예.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럼 1번 지문은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하는 지문입니다. 1번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예. 그러면 1번 지문이 거의 매년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맞히던 틀리던 간에. 근데 오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번 지문이요. 왜? 공부한 사람은 맞히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은 틀리거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맞힐 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교수님들한테 제공되는 작년도의 오답 비율 이런 것들 주면은요. 누구나 다 맞힐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20% 이상은 오답자가 있어요. 예. 이제 실제로는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 맞히겠지만 실제 시험 끝나고 나면 오답률은 이런 것도 한 2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를 때는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2번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을 때 이게 이제 함정이죠. 광역 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은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거기 4번에 보시면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제 공청회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공청회가 출제 안 된 적은 없어요. 공청회는 항상 나옵니다. 우리 시험 보면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옵니까? 공청회는 총 5번 나온다 그랬죠. 이 5개 공청회 외에 다른 데서 공청회라는 지문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몇 번 나오냐 그랬을 때 그것을 외워놔야지만 다른 데서 그것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공청회는 첫 번째 지금 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공청회 나왔죠?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우리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오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를요. 다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준용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청회가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 자, 우리 세 번째 공청회를 잘 못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 공청회는 어디서 나왔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할 때 합격. 그 기억나면 거의 붙어. 예.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청회가 절대 안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경우에 이럴 때는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시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돼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요때 장기 발전 구상에는요. 요 구상이 바로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 계획의 핵심 단어가 장기 발전 방향 제시거든요. 장기 발전 방향. 똑같아. 이게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나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는요.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야. 근데 이 공청회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야. 예. 수업시험 나왔죠? 다섯 번째는 농지법에 나와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죠. 예. 총 5개야.
그럼 이 5개 외에 공청회가 나오면 그게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반영해야 된다. X. 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X. 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X. 예. 이 5개 외에 공청회는 무조건 틀린 거라고요. 이 5개를 외워놓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디선가 공청회라는 문장을 집어넣을 때 찾지를 못해요. 이 5개를 외워놓지 않으면은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그런 것 같아. 예. 없어 그런 거. 예. 5개를 외웠다고 의제를 하고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이제 옳은 지문. 5번. 자, 이 5번 지문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 도시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승인하죠. 그렇죠? 단어는 결정이란 단어가 아니라 승인을 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 도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은 확실히 틀렸고 5번은 승인이라는 단어에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몇 번을 정답으로 해서 출제했을까? 3번을 정답을 한 거예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정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정답이 2개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찍으면 안 돼. 출제하신 분은 몇 번을 정답을 했을까? 하나만 또 찍어야지. 구멍에다 2개 칠하면 안 돼. 하나만 칠해야 돼. 하나만. 예. 그래 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이걸 갖다가 5번을 찍어 놓고 이제 기다린다. 예. 그러면 이거 소송해야 돼. 소송. 예.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해야 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이런 거는요. 승인인데 국토부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수립 지침에 결정한다는 말도 막 쓰고 막 그래요. 자기네들이요. 의미는 결정의 의미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정답을 만들질 않기 때문에 5번을 틀렸다고 하지 마라. 원래 정확히는 승인이나 말 써야 되고요. 예. 3번을 찍어야 됩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계획 3개를 비교해 놓은 거죠. 1번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이 2개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둘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자, 우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거 총 몇 번 나옵니까? 시험에. 몇 번? 내가 이거를 골 수십 번 물어봤거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제는 외울 만도 해. 예.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똑같은 거를 골 수십 번 1년 동안 물어봐. 예? 그렇죠? 5번이라고 하죠. 5번. 예. 선생님 6번짜리가 있었는데요. 도지사 승인. 예.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매년 하나는 시험 나오죠? 그렇죠? 매년 하나는 나오는 것들을 외우시면은 일단 지문을 딱 받았을 때 자기가 낯익은 아는 지문이 많아야지만 일단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국토계획법의 2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번째가 정비법에 나오죠. 정비기본방침입니다. 정비법에 2개가 나온 정비기본방침하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하나 있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해서
총 5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야. 이거 외에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에 나오면 다 틀린 것이다. 예.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도 항상 지문 1개는 나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이제 옳은 지문이고 2번 도시군 기본 계획 없이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지문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있다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요 2가지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은 없다니까요. 다 수립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요 2번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없이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죠. 예. 3번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맞아요. 4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이 4번 같은 형태가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뭐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위반하지만 단 도시군 기본계획만큼은 수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2명.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기본이 안 돼 있으면 2명은 기본계획 수립 못한다. 예. 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는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없죠. 예. 그래서 2번 지문이나 5번 지문은 그 이해도를 물어보는 지문이고요. 교수님이 쓴 책에서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출제하시는 교수님 쓴 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학회 회장님께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나온 책에 있는 것은 이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예. 부동산 공법학회 회장님께서 은퇴하셨잖아. 뭐 그분 책에만 좀 특별하게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분 아드님께서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부동산 공법 교수 아들이. 예. 되고 아들이 책을 냈어요. 아버지 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책을 낸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서점에 가서 한번 또 책을 봐야겠습니다. 서점에. 딱 가서 저는 그런 책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안 사요. 딱 봐서 넘겨가지고 특징적인 거 몇 개, 10분이면 다 봅니다. 예, 10분이면. 왜? 다른 거는 어차피 법조문은 거의 똑같겠습니다만은 이런 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5번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죠. 그런 거 몇 개만 보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에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집에 책이 많아가지고 책에 치여서 살아. 책에. 그 책을 다 갖다 버리는데도 힘들어. 책이 너무 많아 책이. 예, 심해서.
저한테 가장 많은 책은 그 철학책입니다. 철학책. 예, 철학책. 예.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철학책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 보는데 결론은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수험생은. 예. 선생님 포기한 사람이나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예. 공인중개사 시험을 목숨 걸고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열심히는 하되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 예. 부동산 하고 싶다? 그냥 하면 돼. 놀고 있는 자격증이 많아요. 그냥 하면 돼. 단 1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불편한 일이 있어요. 잠시 잠적해 있다 와야 되거든. 예. 단속이 나와서. 그거 외에는 별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거는요. 2번하고 5번 지문 같은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응용 지문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4번이 틀렸거든요. 4번을 딱 보는 순간 주민이라는 단어가 뻘겋게 보여 정상이야. 그래서 절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은 입안을 할 수가 없죠.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원칙은 6명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없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1번 지문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이건 한글을 잘 읽어야 돼. 한글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이 결정권자는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요 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자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입안권자가 거치는 거야. 입안권자가.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는요. 당연히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 가끔 1번 지문과 약간 유사하지만 전혀 문장이 다른 게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결정하는데 앞에 있는 절차 중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는 의미로 나오면 그건 틀린 게 아니야.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지나온 절차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결정보다 앞에 있잖아. 주민의 의견 청취는. 그런 의미일 때는 안 틀린 거라고. 근데 지금 1번처럼요. 1번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 이거는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 청취는 결정권자가 거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일단은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협의 심의를 거치니까. 2번은 입안하고자 할 때는 기초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 협의와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다.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맞아요. 5번 지문이요. 시험에 최근에 2번이나 나왔거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근데 2번 다 틀리게 다음 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었어요. 고시한 날에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X. 그렇죠? 다음 날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음 날을 집어넣어서 시험을 냈다니까. 글쎄. 2번이나. 그러면 이 5번 지문은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5번 지문은 원래 법조문이 아니었어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5번 지문이. 대법원 판례가 법조문하고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의 효력 발생 시기와 그 법조문을 갖고 재판했을 때 판례가 인정하는 효력 발생 시기가 서로 달랐다니까요. 판례가.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시험 나올 때는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나왔고 이게 이제 판례에 맞게 법이 개정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이게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판례 있다가 법조문으로 들어온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문장 요거 하나하고 5번 지문하고 우리 정비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분양 신청한 사람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젠가? 소유권 이전의 고실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판례 문장이거든요. 그게 법으로 입법이 된 거야.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판례가 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법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제 꽤 있죠, 여러분요. 그렇죠? 예. 민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도요. 예. 민법에도 우리 그 명의 신탁 같은 거는 예전에 판례가 인정했던 것들이 법이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놔둬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법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제. 예. 그럼 왜 그러면 뭐 무슨 뭐 부부간의 명의 신탁 뭐 이런 거죠. 부부간의 명의 신탁 가능하죠. 예. 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그게 다 원래 다 판례였잖아. 이 판례가 법으로 입법화된 거고. 요것도 우리도 공법에도 그런 게 꽤 있어요. 판례가 입법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일단 틀렸고요. 5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거 찾기, 옳은 거 찾기예요. 거기 보시면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언제나 광역이나 기본 계획을 위반한 후에 위반해야 된다. 틀렸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최근에 두 문제나 나왔었죠. 1번 틀렸고 2번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가 될 수 없지만 국토부 장관은 위반권자가 될 수 있다. 도지사도 위반권자 되고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는 됩니다. 예. 그래서 2번 틀렸고 둘 다 위반권자 돼요. 3번 주민은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시험 지문에 한 개씩 나오잖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주민의 위반 제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주민이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거. 예. 세 번째가요.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저기에 있는 경관지구 저거 없애고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해 주세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예. 주민의 위반 제한이죠. 예.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요. 주민 위반을 제한할 때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나머지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수립할 때 미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틀렸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입안할 때는요. 기초조사와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지 공청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4번 틀렸고 5번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대해서 지방의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5번은 지방의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게 딱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게 첫 번째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나 변경입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나 변경은 지방의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방의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가요. 우리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일정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크게 두 종류입니다. 중요한 기반시설과 혐오시설. 중요한 기반시설, 주간선도로, 대학, 지자체, 청사,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이고요. 혐오시설, 화장시설, 납골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골프장은 절대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요. 골프장은. 그다음 우리 6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6번 문제. 자,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기본적인 문제죠.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기, 틀린 거 찾기.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렇죠? 예.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용도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 금지. 용도 지역에서 종전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놨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근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틀리고 돌아왔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장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디가 틀렸냐는 거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위에다가 보전 관리 지역 지정하는 용도 지역을 중복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지 당연히. 아무 용도 지역 하나 쓰고 그 위에 다른 거 쓰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전 관리 지역에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그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게 두 개가 중복되면 다 틀린 거예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그 결과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4번 용도 지구는 전국토의 일부에 지정하며 상호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죠.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요. 그리고 이 용도 지구는요. 실제로 우리가 서울에서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거의 다 용도 지구가 2개 이상이 다 중복돼 있어. 실제로는요. 상업 지역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용도 지구 하나만 지정돼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거의 다 2개 이상 지정돼 있고요. 한날 제가 한남동을 지나가는데 그 한남동에요. 제가 사는데 옆에가 저는 옥수동에 살고 옆에가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조금만 가면은 그 수요 미식회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맛집들이 여기 많아요. 한남동에. 외국 대사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한날 거기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들리려고 제가 찾던 대사관이 있었어요. 라트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이 맛집 바로 옆에 있어요. 한남동에. 예.
갔는데 일요일 날 노는 거야. 예, 예. 대사관이 일요일 날 안 해. 예, 월요일 날 다시 오래. 자네들이 주말에 안 한대.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대사관 주변을 어플로 검색해 봤어요. 어떤 부동산 규제가 있을까 심심해서. 근데 서울시 조례로 정해놓은 용도 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용도 지역은 조례로 신설할 수 없죠. 용도 지구의 특징,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용도 지구들이 있는데 그 용도 지구 이름은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름 얘기하는 순간 시험에 나오는 걸 틀려. 못 맞춰요. 시험 나오는 거. 그래서 법에 있는 용도 지구와 이름이 거의 비슷해. 예, 그래서 절대 그걸 들으면 안 돼. 시험 끝난 다음에 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웠던 용도 지구와 유사한 이름으로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진 용도 지구를 다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남동의 외국 대사관 주변은 부동산 규제가 엄청 묶여 있어요. 규제가. 거기는 정비 사업하기도 힘들고 막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외국 대사관들이기 때문에요. 그 옆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모른다 그러지 당연히. 모른다 그래서 예. 어떻게 이거 모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모른다 진짜. 그래서 안다 그러면 설명해 달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른다. 예. 저는 학원에서만 입을 벌립니다. 학원에서만 모른다. 예. 절대 나한테는 부동산 묻지 마. 난 모른다. 예. 그래서 지금 이 4번 지문에다 하나를 더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 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용도 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업 지역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조례로 신설한 용도 지구들이 엄청나게 지정돼 있고 외국 대사관 주변에도 막 지정돼 있더라고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옳은 지문이고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지역이다. 맞아요. 자, 7번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7번 문제 중에 2번, 3번, 4번 지문 3개 있죠. 이거는 출제 확률이 90%야. 10번 시험 보면 9번은 그 3개 중에 3개 다 나온 적도 있고 하나라도 나와. 10번 시험 보면 9번 나온다고요. 이런 걸 틀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가셔야 돼요. 지난달에 맞췄다고 해서 이번 달에 맞힌다는 보장도 없어요. 꼭 나오니까. 예. 그리고 우리 2번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행위 제한 종류 3개죠?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데가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거기 무인도가 있어요. 저기 남해안에 무인도를 갖다가 개발을 해달래. 의뢰가 들어왔어. 무인도를 개발해달라고. 근데 무인도인데 용도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요. 우리 무인도면 거의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돼야 돼. 왜? 무인도는 용도 지역 지정 안 하거든요. 사람 살지도 않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인도일 때는 용도 지역을 돈 들여서 지정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무인도는 거의 다 어느 지역이 적용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적용된다고. 용도 지역 미지정 표시가 나오고. 근데 거기는 무인도인데요. 섬 가운데에 관리 지역도 있고요. 농림 지역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무인도인데 왜 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도 있지? 그런데 옛날에 사람이 살았어서 거기. 살다가 마지막 남은 주민이 관절염 때문에 육지로 나갔어. 마지막 남은 주민이. 그래가지고 그게 무인도가 됐던 거예요. 한번 지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몇십 년 됐는데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봤었어, 제가 딱.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요즘에 내가 열심히 수영도 하고 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전복이 다 보여. 전복이. 왜 거기 있잖아요.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런 데 같은 데야. 남해안에 정글의 그런 데.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생존 기술 공부하고 있어. 응용에서요. 멀티 툴부터 시작해서 로프 해가지고 낚시도 요즘에 배워야 돼. 낚시. 예. 낚시 바늘만 있으면 안 굶어 죽거든.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저는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줄 알았는데 아닌 곳들도 있어요. 예. 지금 2번 지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남해안하고 서해안 무인도는 다 2번이 적용돼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2번 지문이 왜 이렇게 시험 많이 나오냐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서울은 다 도시 지역이에요, 여러분요. 서울은 관리 지역도 없어요. 다 도시 지역이야, 서울은. 근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2번 지문 납득할 수 없겠지만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요. 2번 지문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적용되고 있다. 자, 3번 지문 관리 지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느 지역? 관리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4번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도시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죠. 네. 2, 3, 4번은 10년 시험 보면 9번 나오고요. 1번하고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5번 도시 지역에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명 발급 안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여기는 예외가 있다. 예외. 녹지 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적용이 된다. 예. 그다음에 8번의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 소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를 전부라고 바꿔서 냈으면 바로 찍었을 텐데 자기가 유일하게 아는 지문이 이렇게 옳은 지문 나오면은 막 화가 막 나요. 예. 일부에 대해서 맞아요.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2번의 핵심 단어는요.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예요.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서대문 교도소 이전했죠. 그 다음에 용산 미군 기지도 이전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전 재배치,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원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오늘 긴 지문들은요, 그 긴 지문이 그대로 시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긴 지문을 줄여서 낸다고. 근데 원문을 읽어놔야지 이 줄인 지문도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줄인 지문을 해놓잖아요. 엉뚱한 데를 줄이면 안 돼. 예, 그래서 줄인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원 문장을 읽어놓은 사람은 그 문장을 맞추는데 아예 줄인 지문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실제 시험에서 다른 단어를 줄여놓으면 처음 보는 지문처럼 보이게 돼 실제로는요. 그래서 원 문장을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지문을 긴 거를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공부하시라고. 3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쪽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으니까요.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 용도구역 4개 중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제가 되면 다 대규모 건축이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지정했기 때문에요. 해제해봤자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 여기는요. 맞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예요. 없다.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이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이없이 틀린 사람 무조건 있어요. 몇 사람은요. 예. 틀린 것이 어디냐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해야 된다는데 2번이 틀린 데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그 답안지 체크합니까? 답안지? 예? 그 답안지 낸 거 봤더니 똑같은 문제인데 답안지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답안지가 이게 같은 구멍 쳐야 되는데 나는 A형하고 B형 있는 줄 알았어. 예, 예. 우리 학원에서도 그 A형, B형 나눠서 시험 보나? 학원에서도? 예. 그래서 학원에서도 나 A형, B형 있는 줄 알았다니까. 예. 너무 틀려가지고 이렇게 답이. 예. 우리는 학원에서 하나의 책형으로 보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A형, B형 나눠지는데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1번 지문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그때 용도 지역을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2번이 바로 그거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인 용도 지역 내용과 같을 때 매립 목적이 농지압보, 이웃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절차 없이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공사 끝난 날,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다음 날 쓰면 안 돼요. 이와 이웃하고인 용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용림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죠. 2번 틀렸다. 2번처럼 틀리게 두 문제나 기출 문제 나와 있고요. 3번 이제는 원칙대로 가는 게 3번하고 4번 두 개는 원칙대로 가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이럴 때는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4번 역시 원칙이야.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랬을 때도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5번은 단순한 절차입니다. 인가했을 때는 통보해 주라는 겁니다. 단순한 절차. 자, 10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4개는 안 받는 거고요. 하나는 받아야 돼요. 1번이 정답이죠.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신축이라고 그랬죠. 신축은 받아야 돼요. 1번. 2번은 경미한 행위죠. 비닐하우스 설치. 경미하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3번. 경미한 행위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3번 지문이에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경미한 행위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4번 지문이 1등 지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행위 종류 5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야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5번 지문에 있나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끝나고 나서 1개월 내 신고하여야 한다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은요. 이거는 요즘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이 11번 같은 것이요. 거기에 이제 역사상 2번 개정이 됐어요. 200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요. 2012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2005년도에 개정된 것은요.
우리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하나 개정된 거고요. 2012년에 개정된 것은요. 330제곱미터 이하는 가장 큰 쪽에 건축 제한만 적용하고요. 건축 제한만 적용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바뀐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칠 때 원칙은 각각 다 적용하되 330제곱미터 이하는 가장 큰 면적에 걸치는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였어요. 그러다 2012년도에 바뀌었어요. 330제곱미터 이하가 걸친 부분은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에 건축 제한만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생긴 거는 330 뒤에 가로가 생겼어요. 단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큰 쪽에 건축 제한 적용,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원래 우리 공법에는 계산 문제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3문제, 건축법에 3문제 2개가 나왔었는데 2003년도부터 매년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그러다가 2011년을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2012년도부터 가중평균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문장으로만 시험에 나와요. 문장으로만.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면 되는데 요즘엔 잘 안 내고 있어요. 계산 문제를. 가중평균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대한 행위 제한 적용 기준으로 틀린 거. 2번이 틀렸죠. 하나의 건축물이 일부는 방화지구, 일부는 다른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되지만 걸치지 않는 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는 불이 안 타니까. 2번이 틀렸고요. 1번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일 때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그 다음에 3번은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됐을 때는 불이 넘어가지 않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각각 적용이고요. 4번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각 적용이다. 5번 녹지 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 고도지구의 건축물 일부와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행위 제한 적용.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는 건축물만 방화지구 적용,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죠. 정답은 2번. 자, 12번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거. 1번이 틀렸네요. 보전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보전관리 지역을 어디서 정답으로 한번 봤어. 보정을. 관리 지역이 세분이 안 됐을 때는 보전관리 지역 적용. 그 문제를 앞에다 쓰고 뒷문제 이거 내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 어디선가는 보전관리가 맞고 어디서는 계획관리가 맞거든요. 이것은 계획관리거든요.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